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블록체인 간단하게 배우고 있었고, 비트코인 스트럭처 좀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면 뭐 헤더 부분이 있고 실제 트랜잭션들은 머클티를 다 모아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보면 트랜잭션 중에 제일 앞에 있는 트랜잭션, 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는 특별한 트랜잭션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돈을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들이고, 그래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그 블럭을 마이닝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트랜잭션이 생겼는지 그 모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on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돈을 보내고 받는 이런 트랜잭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건데, 트랜잭션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되어 있죠. 인풋, 아웃풋도 되어 있고, 인풋 파트가 있고, 인풋이 여러 개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뒤에 좀 약간 바뀐 부분이기도 한데, 이쪽은 세그리게이트 위트니스라고 해서 인풋에 포함은 안 되는 일종의 서명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서명 같은 걸 넣는 그런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은 해시를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아웃풋들이 있고, 그리고 락타임이라고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트랜잭션들을 쭉 적겠죠. 적은 다음에 그걸 해싱을 해요. 해싱을 해서 그걸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돈을 보낸다 할 때는 특정한 트랜잭션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싱을 할 때 트랜잭션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위트니스 부분은 빼고, 이거는 빼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해싱만 가지고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빼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인풋을 보면, 인풋은 비트코인은 어디 이제 돈을 누가 이렇게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보낸 돈이 있을 텐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은 다른 트랜잭션이 있었겠죠. 나한테 보낸 트랜잭션.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쓰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트랜잭션이 쭉 있는데 보낼 때 보면 여기 0번째도 있고 1번째도 있고 2번째도 있고 아웃풋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아웃풋이 내가 쓸 돈인지, 그래서 그걸 지정하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현재 트랜잭션은 이 앞에 있는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가지고 내가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웃풋에 있는 인덱스, 몇 번째 인덱스인지 그걸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립트 시그랑 뭐 시퀀스 이건 하고, 여기 스크립트 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시그니처가 들어갈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시그니처가 들어갈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 뭐 저희 프로그램에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상관없어요. 데이터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 익스큐션 파일 같은 게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풋 요 하나, 이 아웃풋에 뭐가 적히냐면 실제 보낼 돈이잖아요. 돈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보낼 돈의 밸류랑, 그 다음에 원래 받을 사람의 뭐 주소 같은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얘는 어떻게 적냐면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적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프로그램을 적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래서 이걸 이제 스크립트 PK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은 밸류랑 받을 사람을 직접 적지 않고 대신 어떤 프로그램을 적는다.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제 펀딩 TX, 이거는 뭐 일종의 제일 처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돈을 누구한테 받은 걸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긴 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가 없이 그냥 인풋이 그냥 바로 생겼죠. 블럭을 마이닝하면 그냥 생기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아웃풋에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웃풋이 하나가 있겠죠. 그렇죠? 밸류 마이닝 뭐 6점 얼마 얼마가 내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적겠죠. 이걸 어떻게 적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예제를 볼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인풋이 7이고 아웃풋이 2, 5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웃풋을 우리가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요.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래서 아웃풋을 만든 다음에 그 아웃풋이 사용이 안 됐으면 그럼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사용이 된 적이 있으면 얘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UTXO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됐다, 그러면 이 아웃풋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고 이 아웃풋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립트가 적혀 있다고 했죠. 돈을 쓰는 데는 이 스크립트를 우리가 수행을 할 거야.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 스크립트를 체크하는 걸로 뭐 맞는지 체크할 거야. 그래서 제 실제로 트랜잭션, 돈을 보내는 트랜잭션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여기가 이제 인풋 파트예요. 인풋 파트는 어떤 트랜잭션에 있는 아웃풋을 쓰는지 스페시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전체를 나타내는 트랜잭션 아이디, 이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 전체를 해시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해시한 값에 해당되는 트랜잭션 아이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웃풋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그래서 1, 0, 1, 그래서 여기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하려면 얘가 지금 일종의 스크립트라고 했거든요. 얘가 스크립트라는 거 보면 얘가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게 OK면은 실제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OK가 되려면 여기에 입력을 줘야 되겠죠. 뭔가 이게 맞는지,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에 입력을 줘야 되는데, 그 입력에 해당되는 게 여기 스크립트 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서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서명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런 모양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이런 모양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풋은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고 아웃풋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스크립트 시그가 어떻게 생긴 거고 스크립트 PK가 어떻게 생겼길래 돈이 보내지는지를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트랜잭션에서 요 트랜잭션 아이디에 1번을 써서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요 트랜잭션 안에 있는 요 아웃풋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펜트 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한 번 쓴 트랜잭션 아웃풋은 또 못 쓰는 거죠. 한 번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가 어떻게 하냐면, 자, 마이너는 자, 요 트랜잭션은 있었다고 쳐봐요. 위에 건. 이건 이제 위에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 2란 게 만들어져 가지고 마이너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마이너는 이 트랜잭션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 블록체인에 밸리드하게 들어가는 거고 틀리면 인밸리드한 거죠. 그래서 맞는 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맞는지를 여기 스크립트 시그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PK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스크립트 시그, 트랜잭션 2에 있는 스크립트 시그랑 그다음에 원래 트랜잭션 1에 있던 스크립트 PK가 있죠. 이걸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것도 스크립트고 이것도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근데 대부분 요거는 데이터 파트고 얘가 실제 프로그램 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이게 추루가 돼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추르면 트랜잭션을 억셉트하는 거고, 이게 추루가 되지 않으면 트랜잭션 리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랑 인덱스, 아까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아이디 이전 거랑 인덱스 1, 그건 사용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UTXO 셋, 그러니까 사용한 적이 없는 트랜잭션 아웃풋 셋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요. 들어있으면 되겠죠? 사용한 적이 있으면 또 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인풋 밸류, 이 트랜잭션을 보면 인풋으로 들어온 값이 있을 거고 아웃풋으로 나가는 값이 있을 텐데, 아웃풋으로 나가는 값보다 인풋 값이 합이 더 커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웃풋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은 말이 안 되고, 뭐 남는 거는 뭐 fee 같은 거 되겠죠. 트랜잭션 fee. 그래서 저 관계가 성립하는지 마이너가 체크해가지고 저게 다 만족을 하면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2가 이제 다 됐으면 얘를 블록체인에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UTX2 여기서 앞에 보시면 얘 UTX2 요거 얘는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원래 밸리드한 UTXO 셋에서 얘는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면 이제 UTXO 셋에는 UTX1, UTX3, UTXO4 이 세 개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샌딩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보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을 생성하는 트랜잭션이 특이하죠. 그래서 쟤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돈을 만들어서 자기 해당되는 쪽으로 보낸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1 이건 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풋을 지정을 하고 이게 아마 뭐 위에 쪽 이쪽일 거예요. 이쪽 해시값 한 거 이것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웃풋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스크립트를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트랜잭션 같은 경우 보면 또 돈을 보내는데 P가 얘는 0.00005고 여기는 0.00 한 2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더 P가 높아요? 수수료가 아래 게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P 같은 것도 다 합쳐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다 들어간다. 이제 이런 트랜잭션, 이런 트랜잭션, 이런 트랜잭션을 다 모아가지고 물론 트랜잭션 재료는 마이너가 자기가 만드는 거고 직접. 나머지 두 개는 다른 데 사람이 이제 보내준 거겠죠. 내가 이렇게 보낸다. 그걸 다 모아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P 값이랑 여기서 생성한 그 마이닝한 값이랑 그걸 다 합쳐서 마이너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P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P가 올라가는 건 언제냐면 서로 경쟁할 때 내가 블럭에 돈 더 많이 내고도 지금 넣고 싶다 급하다 이러면 올라가겠죠. 대체적으로 빅파이 같은 게 활발했을 때 남보다 빨리 돈을 바꿔야지 이득이 생기고 이럴 때 트랜지션 P가 막 올라갔었어요. 빅파이가 죽으면 같이 내려가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아웃풋, 언스펜드 트랜잭션 아웃풋. 대체적으로 트랜잭션 아웃풋이 계속 늘어나겠죠.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돈을 받아서 여러 개로 쪼개질 테니까. 그렇죠? 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스크립트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입력 쪽은 시그니처 관련된 데이터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 출력이 뭔가 수행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겨서 실제로 돈을 보내는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트랜잭션 아웃풋 쪽에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PK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적혀 있고 트랜잭션 아웃풋의 밸류랑 PK 스크립트가 적혀 있어요. PK 스크립트에 보면 뭔가 명령어들 있죠. OP는 오퍼레이션, OP 코드 할 때 오퍼레이션이고 duplication, 뭐 해시 160, 160비트 없이 나오는 해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데이터죠. 그냥 데이터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equal verify, 뭔가 두 개를 같은지 체크하는 그런 명령어고 체크 시그니처를 체크하는 그런 명령어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면 시그니처 스크립트, 시그 스크립트를 보면 얘는 그냥 데이터들만 쭉쭉 들어가 있죠. 명령어 아니라 그냥 데이터들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할까? 그래서
트랜잭션 2는 인풋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인풋에 해당되는 게 pxid 1, 그게 이 부분이 앞에 있었던 pk 스크립트를 지칭하는 거고, 그거랑 트랜잭션 2에 들어있던 시그니처 스크립트 요거를 보게 돼서, 어떻게 될 거냐면 트랜잭션 1이 있었고 트랜잭션 2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트랜잭션 2를 볼 거예요. 트랜잭션 1에 보면 뭐 인풋도 있고 막 아웃풋도 있었는데, 여기 아웃풋 쪽, 아웃풋 여기 아웃풋 1, 여긴 아웃풋 제로였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아웃풋 1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밸류가 있고, 밸류가 여기 있었나요? 있었죠. 밸류가 있고 여기에 스크립트 pk가 있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1에 있는 요거를 트랜잭션 2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물론 뭐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1이 있고, 그게 요것이죠. 그렇죠? 저 트랜잭션 아이디가 트랜잭션 1을 가리키고, 그중에 1번째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스크립트 시그 스크립트 시그 스크립트 스크립트 시그가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합쳐 가지고 수행을 할 거예요. 두 개를. 그게 돈을 기존에 있던 돈을 써서 요 전체가 밸리드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수행을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수행을 할 때 스크립트 시그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스크립트 pk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OK이면 그러면 이 트랜잭션 2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뭐 아웃풋이 막 적혀 있죠. 이게 밸리드한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작업을 해서 돈을, 그러니까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스크립트, 여기도 스크립트, 여기도 스크립트, 다 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데, 스크립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얘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뭐 자바 버추얼 머신 이런 거 생각하면 똑같은 버추얼 머신이고, 뭐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처럼 똑같은 버추얼 머신인데 좀 간단한 머신이에요. 일단 얘 스택 머신이니까 스택에 푸시하고 스택에서 빼내고 이런 것만 되고, 뭐 레이스터 이런 건 없어요. 레이스터는 없고, 그다음에 얘는 투링 컴플리트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포롭 이런 거 안 돼요. 포롭 안 되고, 뭐 고투 이런 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순차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어요. 몇 개 이제 OP 코드들을 보면 간단하게 true, 그냥 true를 리턴하는 함수. 뭐 그다음에 OP2, OP3, OP4 이거는 뭐냐면 2면은 밸류를 두 개를 스택에 넣는 거고, 3면 밸류를 세 개를 넣는 거고, 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냥 푸시하는 함수라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룹은 스택에 막 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스택 보시니까 스택에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까요? 스택에 막 쌓여 있으면 요 탑에 있는 값을 복사하는 함수예요. 두플리케이션 하는 함수. 이게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if문 돼요. if, else. if문은 되는데 if 해가지고 고투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루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컴플리트 하진 않죠. 그 다음에 verify는 이 위에 있는 값이 탑에 있는 값이 3인지 거짓이만 체크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abort fail if top is false. 탑에 있는 값이 true면 true고 이게 false면 false고 op return은 리턴하는 거죠. 값을 리턴하는 거고 eq verify는 탑에 두 개의 값이 있을 텐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값이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같으면 오케이, 다르면 abort fail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명령어들 뭐 add, subtraction, and 우리가 아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암호 관련돼서 SHA-256 함수 있죠. SHA-256 해시 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이 함수는 뭘 할 거냐면 원래 여기 값이 들어있었겠죠. 스택에 탑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값을 빼가지고 탑에 있는 값을 빼서 샤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요 탑에 있는 값에 대한 샤 값을 집어넣는 함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탑을 해서 해시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집어넣는. 그래서 이 값은 해시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 시그. 이거는 뭐냐면 시그니처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함수예요. 시그니처를 체크하려면 몇 개의 값이 있어야 되죠? 시그니처를 체크하려면 시그니처가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니처를 체크하려면 얘가 아마 얘는 그냥 두 개만 할 거예요. 시그 밸류랑 요 PK에 대해서 체크할 텐데 시그니처가 뭐에 대한 시그니처를 확인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그거는 디폴트로 아마 요 트랜잭션에 대한 시그니처 전체일 거예요. 시그니처 전체. 그런 거고 체크 락 타임 베리파이는 뭐냐면 트랜잭션 만들어진 다음에 아웃풋이 그 아웃풋이 어느 시간 안에 사용이 돼야만 돼요. 사용이 안 되면 그냥 캔슬해 버리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사용이 되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다. 그래서 어떤 시간 안에 사용이 안 됐으면 그러면 뭐 다시 돈을 되돌려 준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명령어.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어떻게 스크립트가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스크립트는 지금 도대체 어떤 값이 있죠. 시그니처 값이 있고 pk 값이 있고 duplicate 해시 이오류 pk 해시 eq verify check sig 이렇게 명령어 주주쭉 있어요. 그래서 이 꺽쇠를 내는 건 값이겠죠. 그래서 꺽쇠가 들어오면 스택에 그냥 값을 계속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자, 스택 처음에는 값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값이 있을까요? 네, 시그 했기 때문에 시그 값이 스택의 바닥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시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PK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 명령어가 뭐예요? 룹이 뭐 하는 거였어요? 복사하는 거죠. 두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얘는 제일 위에 있는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이 위에 다시 또 PK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하니까. 그다음에 해시 이오류. 해시 이오류는 해시 이오류 160인 같은데 이 값에 대해서 싱을 해가지고 그 값을 다 집어넣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 값은 요거를 빼낸 다음에 해시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pk 해시라고 하는 어떤 값이죠. 저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pverify는 뭐 하는 함수였어요? 스택의 두 개의 값을 끄집어내서 그게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장하는 함수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은지 체크하는 함수예요. 만약 틀리면 그냥 fail이에요. 같으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h pk 한 개 pk 해시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탑 두 개는 지워지고 지워져서 여기까지 왔겠죠. pk 시그. 그 다음 뭐예요? 체크 시그죠. 마지막 명령어가 체크 시그. 체크 시그가 되면 얘는 뭘 체크하는 거냐면 요 값을 이 값을 하는 건데 pk 값에 대해서 시그니처가 맞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맞는지 체크해서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안 맞으면 펠이 나서 폴스를 리턴하겠죠. 맞으면 true를 리턴하고. 그래서 체크 시그를 다 하고 나면 이건 맞았으니까 뭐 1 이렇게 넘어 맞다 이런 값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끝이 난다고 보면 되겠죠. 요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1이면 그러면 요 스크립트는 제대로 동작한 게 맞아서 마이너가 억셉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미야 이 부분이 스크립트 pk 부분이고 요 앞에 있는 값 두 개가 스크립트 시그 값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두 미야가 여기에 적혀 있고 여기 앞에 스크립트 시그에 시그랑 pk가 적혀 있어요.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끝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실제로 돈을 보내는데 이게 왜 돈을 보내는 건지 좀 헷갈리죠. 그렇죠? 왜 이게 돈을 보내는 거냐? 자, 요걸 가지고 돈을 보내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스크립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5 비트코인을 페이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밥이 먼저 키를 만들겠죠. 서명 키를. PK랑 SK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밥이 PK를 그냥 앨리스한테 주지 않고 PK에 대한 해시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 해시 계산한 걸 어드레스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앨리스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밥은 앨리스한테 어드레스 줬어요. 그럼 앨리스는 어드레스만 알고 있지 PK는 몰라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앨리스는 어드레스를 알았죠. 그 어드레스로 돈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 거냐면 자기가 원래 7 비트코인 있는데 이 중에서 5 비트코인을 밥한테 보낼 거예요. 밥한테 보낼 텐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 5 비트코인을 쓰고 여기 스크립트를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가 밥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적어 놓을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 비트코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스크립트로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 이제 어떻게 생겼길래 밥이 이거를 돈을 쓸 수 있는지 보면 되겠죠.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요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무조건 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서 무조건 억셉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건 뭐 어떻게 된다고 치고 요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뭐가 적혀 있었길래 밥이 돈을 그럼 어떻게 쓸까? 이런 걸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썼다고 쳐요. 이렇게 치고 여기서 이제 밥이 실제로 저 돈을 어떻게 딴 데로 보낼까? 자, 스크립트 PKB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면 돼요. duplication 해시 256 어드레스 B 이건 밥이 공개했던 어드레스죠. 그거 그 다음에 EQ verify check sig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짜서 여기다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제대로 억셉트 되도록 하는 그런 값은 답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기 어드레스 B가 있죠. 저 어드레스 B 때문에 저거를 통과하는 값은 밥의 서명 키로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요 값은 요거는 이제 앨리스가 만들었겠죠. 이 트랜잭션은. 앨리스가 이걸 만들 땐 당연히 어, 예, 뭐 이건 뒤에서 설명해도 되는데, 예, 사실 여기 인풋 파트에 스크립트 시그가 있는데 스크립트 시그는 사실은 서명 같은 걸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마이너가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을 마이너가 받았어요. 이 트랜잭션은 지금 밥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근데 마이너가 이거 바꿔가지고 밥한테 안 주고 자기한테 주는 걸 바꿔치기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이너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요 사실 여기 인풋 파트에서 체크 시그니처를 체크하는 부분인데 같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통과 안 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슈는 뭐냐? 요런 트랜잭션이 이제 어쨌든 블록체인에 들어갔어요. 이제 밥이 저 돈을 어떻게 쓸까를 보면 되겠죠. 저게 왜 진짜 밥한테 준 걸까? 보면 되겠죠. 자, 밥이 이제 자기 이 UTX를 쓰고 싶으면 자기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자, TXID는 어떤 트랜잭션이겠어요? 방금 앨리스가 만든 트랜잭션이겠죠. 그거의 해시값과 여기 앨리스가 만든 거에 보면 아웃풋이 몇 개예요?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어느 게 밥 거예요? 0번째 거죠. 그래서 TXID는 요 트랜잭션에 대한 해시값이고 그다음에 0번째 거니까 0번째 아웃풋이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적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시그 요걸 잘 줘야 되겠죠. 이걸 잘 줘야지 앞에서 위에서 있던 스크립트 PK랑 연결해 가지고 억셉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밥의 시그니처 그다음에 밥의 PK 값이 여기 들어가야지 억셉트가 되게 되죠. 왜일까요? 음, 요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거 기억나죠? 요 명령어 보면 시그니처가 있고 PK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PK 해시가 있었죠. 이거 얘 체크할 때 뭘 먼저 체크해요? 이거의 해시 값이 요건지 체크를 하죠. 그렇죠? 이 명령을 보면 얘를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시를 해가지고 나온 값이 요거랑 같은지 체크하죠. 그래서 요 값을 해시한 게 얘예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이 지금 뒤쪽 두 해시 이오류 요 부분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어디에 저장되죠? 이 PK는 PK 해시의 프리 이미지죠. 이 PK를 해시했을 때 얘가 나오죠. 근데 이 뒤쪽 두 미우가 PK 스크립트 PK였죠. 이게 앨리스가 만든 트랜잭션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만든 트랜잭션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여기 돈 쓸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어드레스 B라고 적혀 있었죠. 어드레스 밥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어드레스 B랑 맞는 걸 하려면 여기 PK에 뭐가 들어가냐면 PK 밥이 들어야 되겠죠. 이제 매칭이 되겠죠. 이건 PK 밥이고 그럼 여기 PK 밥이면
여기 시그니처가 PK 밥에 의해서 통과가 되려면 서명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밥의 서명 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밥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밥은 자기가 서명을 만들면 그러면 이건 밸리드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건 밸리드해졌으면 뒤쪽 부분은 밥이 원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죠. 아웃풋 부분. 이 부분이 인풋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앨리스가 스크립트 PKB 밥을 위한 스크립트를 여기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밥이 돈을 쓸 때는 이 스크립트에 맞는 인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풋을 만들려면 당연히 밥의 서명키를 가지고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 적 딱딱딱 주고 그러면 요거랑 위에 거랑 연결해서 돌리면 오케이죠. 이게 오케이가 되면 밥이 만든 요 전체가 밸리드한 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그니처가 뭐에 대한 시그니처인지가 있어야 되죠. 뭔가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에 대한 시그니처잖아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트랜잭션 스펜트의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except witness 부분 빼고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witness가 뭐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나머지 다 포함한 거에 대한 시그니처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시그니처 체크할 때는 이 시그니처는 이 트랜잭션 전체에 대한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시그니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요게 위에 거랑 결합해 가지고 맞는지 체크해 가지고 오케이 맞으면 요거는 이제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면은 요 뒤에 적은 것도 이제 밸리드한 걸로 적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또 만들어서 다른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니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밥의 서명키를 만드는데 트랜잭션 내용이 다 들어간다. 이 트랜잭션 전체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데 트랜잭션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데 excluding script sig 요거 빼고 시그니처를 만들었는데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나머지에 대한 서명을 만든다. 이렇게 시그니처를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요건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가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마이너가 아웃풋에 있는 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가 여기 있는 것을 막 바꿔버리면 시그니처가 맞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가 이걸 고치는 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전체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대한 서명이 붙어 있고 그거를 마이너가 함부로 바꿀 수 없죠. 메시지 바뀌면 서명이 안 맞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좀 약간 자유로움이 있죠. 뭐냐면 아웃풋 쪽에 스크립트 PK를 적었는데 그거를 빠르게 적으면 또 다른 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스크립트 PK를 보면 뭐 두플리케이션, 해시 뭐 이런 게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적지 않고 다른 걸로 적으면 돈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것도 막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돈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한 군데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제너럴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걸로 만드는 거고 스크립트 자체를 억셉트하는 걸로 만드는 거죠. 마이너 쪽에서는 요 스크립트 B, 스크립트 C랑 위에 있던 스크립트 PK를 합쳐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억셉되면 이 트랜지션 전체를 밸리드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앨리스는 받는 사람의 PK를
어, 사실 명시적으로 적진 않죠. 받는 사람의 PK 대신 뭘 적어요? 받는 사람의 PK에 해시값을 적죠. 그렇죠? 그래서 어드레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뭐 어드레스를 그렇게 안 하고 또 다르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네. 그래서 리시피드 PK는 실제로 UTX가 스펜드 될 때까지는 리빌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스크립트 PK만 보면 여기만 딱 보면 밥을 위한 스크립트인데 여기에는 지금 어드레스만 적혀 있지 PK는 안 적혀 있죠. 그렇죠? 그건 언제 알아요? 밥이 저 돈을 쓸 때. 밥이 돈을 쓴다는 얘기는 또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크립트 시그니처에 PKB를 넣었을 때잖아요. 이렇게 밥이 돈을 쓸 때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PKB는. 그전에는 어드레스만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는 어드레스 B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스크립트 PK는 값을 못 바꾸죠. 그걸 바꾸면 시그니처 바뀌어야 되는데 마이너가 시그니처를 바꿀 수 없잖아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스틸링을 못 하겠죠. 아니 못 해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세그리게이트 위트니스 이건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어, 쭉 다시 앞으로 갑시다. 여기 보면 여기 세그 위트가 있죠. 세그리게이트 위트니스. 요 값을 보면 요 값은 TXID 트랜잭션 아이디를 계산할 때 요가 빼고 계산해요. 이 위트니스 값을.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 이게 왜 얘는 빼고 할까? 그래서 좀 스페셜하게 둔 거예요. 인풋도 안 넣고. 왜? 이거는 그냥 실제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시그니처 값이 들어갈 거예요. 시그니처를 그냥 다 포함해서 트랜잭션에 포함해서 그냥 아이디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시그니처는 빼고 아이디를 만들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시그니처 들어있고 시그니처를 빼고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저 텀을 따로 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에서는 전자서명으로 ECDS를 써요. ECDS를 쓰는데 ECDS에는 사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non malleable 하지 않아요. malleable해요. malleable 하다는 뜻은 뭐냐면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메시지랑 시그니처가 주어져 있어요. 당연히 다른 메시지에 대한 다른 시그니처 못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히 못 해야 되는 건데 같은 메시지에서 다른 시그니처를 또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대로고 시그니처를 딴 걸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 시그니처에는 뭐가 있냐면 랜덤 파트가 들어있어요. 랜덤이 들어있어서 그 랜덤을 적당히 변해서 또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ECDS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봄학기에 배웠던 슈노로 스킴 있었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슈노로 스킴은 non malleable해요. 저게 안 돼요. 근데 ECDS는 저게 돼요. 그래서 시그니처와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데 아무나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메시지에서. 이건 malleable해서 문제가 뭐냐면 시그니처가 TXID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마이너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트랜잭션이 만들어지면 트랜잭션 안에는 시그니처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그니처는 여기 맞게 동작하는 시그니처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시그니처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ECDS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메시지는 안 변했지만 시그니처는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트랜잭션 아이디를 계산할 때 시그니처도 들어가면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트랜잭션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 예제를 설명을 해보면 앨리스랑 밥이 있어요.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낸 다음에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물건을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앨리스가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밥한테 주는데 마이너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시그니처까지 포함해 가지고 TX 아이디를 만든다고 쳐봐요. TX 아이디를. 그런데 이 TX 아이디를 이제 앨리스는 내가 이런 시그니처를 줬으니까 이런 TX 아이디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기대하고 블록체인을 봤는데 마이너가 다른 시그니처로 바꿔버렸어요. 다른 시그니처로. 그럼 TX 아이디도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만약에 TX 아이디 계산할 때 시그니처도 포함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냈어 가지고 TX 아이디를 계산하면 얘인데 근데 다른 게 저장돼 있네. 그래서 밥에 돈 안 줬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줬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그니처가 TX 아이디를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게 되면 다른 TX 아이디를 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앨리스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만든 건지 다르게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TX-ID 계산할 때 시그니처 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를 빼려고 이름을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바꿔버리면 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밥한테 내가 이런 TX 만들었어. TX 아이디 만들었어. 이거 찾아봐 이렇게 알려줬는데 밥은 찾아봐도 없죠. 왜냐면 딴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그레이트 위트니스라고 해서 시그니처를 딴 걸로 빼내고 트랜잭션에서 걔는 트랜잭션 아이디 계산하는데 빼서 계산하겠다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것들 또 한번 봅시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 방금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돈 보내는 거죠. 돈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스크립트 PK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스크립트 PK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뭔가 해시 값 하나 적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지금 뭘 적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는 미리 적어두지 않는데 그 해시값만 그냥 적어둘 거예요. 스크립트 PK에. 그다음에 돈을 쓰는 사람이 그 스크립트 PK에 해당되는 그 해시값에 해당되는 걸 그냥 쭉 적어서 돈을 쓰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값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리딤 스크립트 그래서 스크립트 시그에다가 실제 명령을 막 적을 거예요. 그 명령어를 해시한 값을 여기다 적어둘 거고 그다음에 같은지 이 두 개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 시그니처에 나가 실제로 뭔가 값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 명령어를 쭉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뭐가 되냐면 뭔가 좀 약간 복잡한 거를 우리가 기술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너럴 오프치예요. 그래서 복잡한 걸 하는데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는
스크립트 시그를 집어넣어서 스크립트 PK를 넣었을 때 이게 치료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봅시다. 좀 복잡한 예. 우리가 간단하게 돈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2명이 서명을 하면 돈이 보내지는. 원래는 한 명이 앨리스가 밥한테 보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3명이 있어서 3명 중에 2명이 서명을 하면 그러면 돈을 쓸 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고 쳐봐요. 그래서 spending UTX인데 n명 중에 t명이 서명을 하면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스크립트 PK는 두 명이고 그다음에 PK1, PK2, PK3 이제 이건 3명은 서명을 해야 되는 사람 중이고 이게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 체크 멀티시그 이렇게 하면 3명 중에 2명이 시그니처가 있으면 그냥 참이 되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어 이렇게 생겼어요. 체크 멀티시그는 2, 3명 중에 2명의 서명이 있으면 2명 있으면 3이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주고 나면 자 그래서 트랜잭션에 보면 저렇게 시그니처가 적혀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아웃풋 쪽에. 앨리스가 트랜잭션 만들었는데 트랜잭션 아웃풋 쪽 스크립트 PK 쪽에 보니까 이게 뭐 7비트코인 이렇게 되는데 이 스크립트 PK 쪽에 적혀 있는 게 이런 식의 명령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스크립트 시그를 잘 적어야 되겠죠. 스크립트 시그를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적고 리듬 스크립트를 해서 돌리면 이 명령어 자체가 그걸 한꺼번에 다 읽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우리가 배웠던 거보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여기 멀티시그. 그래서 멀티시그라고 하는 좀 복잡한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스페시파이하고 앞에 값을 시그니처를 2개 정도 주면은 이거 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맞는지 체크해서 맞으면 그러면 석세스가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앱스트랙트리 보면 원래 이제 UTX 적을 때 여기 돈 보낼 돈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적는 건 원래는 뭐냐면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을 사람 주소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우리가 뭐 PK1, PK2, PK3 그다음에 2 out of 3 이런 값을 해시한 값으로 그냥 적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체크하고 이런 스크립트를 우리가 적는 걸로 실제 저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풋에서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런 걸 적고 그다음에 PK 1, 2, 3 적고 2 of 3 적고 그다음에 명령어 더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로 만들어주면 그래서 실제 스크립트를 어떻게 적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 시그니처 2 out of 2. 자, 뭐냐면 앨리스가 오늘 이제 저장하고 있는데 커스터디가 있어서 앨리스만 서명해서는 안 되고 요 커스터디 서비스 하는데도 서명을 둘이 다 같이 하면
그러면 돈이 보내지더라고요. 두 명이 둘 다 서명을 해야지 돈이 보내지는 그렇게 우리가 저 트랜잭션을 만들고 싶다고 쳐봐요. 앨리스가 돈을 저렇게 만들고 싶으면 자, 어드레스는 이렇게 to pka pks 두 사람에 대한 서명이 다 있어야만 공격하고 그러면 앨리스를 먼저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돈 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커스터디 서비스한테 줘요. 그럼 얘가 앨리스인지 인증을 하겠죠. 뭐 문자 메시지로 하든 뭐든 하겠죠. 인증을 해가지고 네, 맞으면 그러면 서명을 해서 주는 거죠. 트랜잭션을 해서. 즉 앨리스가 자기가 돈을 쓰고 싶어요. 만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써서 여기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요거를 쓰려면 뭐가 있으냐면 서명이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서명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디 서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작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이 트랜잭션 자체를 커스터디 줘가지고 본인 인증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서명도 붙여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명의 서명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명이 다 서명이 있고 위쪽에 스크립트 PK가 두 명의 서명을 다 확인하는 그런 UTXO 아웃풋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밸리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앨리스의 키가 노출이 맞아 설치당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할 수 있는 에스크로. 그러니까 앨리스가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사는데 밥이 이제 상점이에요. 상점에서 0.1 비트코인 주고 가방을 살 텐데 앨리스는 이제 가방이 도착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안 주고. 그래서 에스크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앨리스랑 밥이랑 저지가 있어서 평소에는 앨리스와 밥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둘 사이에 서명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물건이 안 왔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밥이 또는 물건이 갔는데 앨리스가 돈을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저지가 들어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두 명의 서명이면 충분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지가 밥의 서명에 의해서 밥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저지가 앨리스의 편을 들어서 앨리스의 둘 가지고 서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필요한 건 2 out of 3 시그니처가 있으면 되겠죠. 3명 중에 2명이 동의를 하면 트랜잭션이 밸리드하게 만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A, B, 저지 3명 중에 2명이 합의를 하면 공작하다.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백팩 필요하다고 0.1 비트코인을 이렇게 줄 텐데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준다는 거의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스크립트 PK는 돈을 0.1 비트코인을 주겠다라고 적혀 있을 텐데 여기에 그래서 저걸 이제 밥이 쓸 수 있게 할 텐데 문제는 밥이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복잡하게 만들었겠죠. 스크립트 PK를 만들어서 2명이 동의해야만 밥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어쨌든 밥은 이제 이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물건을 보내주겠죠. 물건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어라이벌 했어요. 잘 동작하면 그럼 앨리스가 뭐 할 거냐면 그럼 내 서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밥한테. 그럼 밥이 그 서명과 자기 서명을 붙여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포스팅한 다음에 실제로 시그니처랑 시그니처를 보내주면 그러면 밥이 자기 서명도 붙여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자기 계좌 쪽 아웃풋을 자기가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에 보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디스피트 분란이 일어났다. 백팩에 도착을 안 했다. 그래서 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앨리스는 돈을 다시 찾아가야 되죠. 돈을 찾아가려면 이게 지금 포스팅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찾아가려면 3명 중에 2명이 동의해야지 이 돈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저지한테 이거에 대한 서명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새로운 요기 요거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밸리드한 거니까 앨리스가 인포스팅 한 거고 이거의 아웃풋을 쓸 수 있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라 적을 거냐면 아웃풋을 앨리스한테 보내도록 요 돈을 다시 앨리스한테 보내도록 하는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저지한테 주면 저지가 거기다 이제 시그니처를 주면 그럼 앨리스가 자기 서명까지 붙여가지고 포스팅을 하면 여기 들어갔던 돈이 자기한테 오는 거겠죠. 앨리스가 시그니처를 안 보낸다. 물건 갔는데 그럼 밥이 자기한테 요 돈을 자기한테 보내는 트랜지션을 만들고 그거를 저지한테 보내주면 저지가 시그니처를 보내주고 그거랑 자기 서명이랑 밥이 합쳐서 공작을 시키면 또 밸리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밥한테 보내는 거죠. 둘 다 문제다. 그러면 그냥 저지가 자기 서명을 만드는데 자기가 트랜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서명을 만들어 어떤 트랜지션 만드냐면 그냥 둘 다 반반씩 가지고 그렇게 트랜지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둘 다 주는 거예요. 밥이나 앨리스 둘 다 주면 둘 중에 한 명이 어그리하면 그냥 올라가서 트랜지션이 포스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크로스 체인 아토믹 수합인데 뭐냐면 앨리스가 5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밥은 2 라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코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서로 이걸 이제 수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앨리스가 2 라이트 코인을 가지고 밥이 5 비트코인을 가진다. 서로 이제 수합이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성공하면 서로 바꾸는 거고 뭐 실패하면 그냥 돈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앨리스는 그대로 5 비트코인을 가지는 거고 밥은 2 라이트 코인을 가지는 거고. 근데 이제 어, 수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톡이 되면 안 되겠죠. 밥도 앨리스도 5 비트코인을 못 쓰고 뭐 밥도 못 쓰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아토믹 수합인 거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재밌겠죠. 멀티식을 하든 투아웃 오브 3를 하든 뭘 하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스크립트까지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하게 받는 사람의 주소를 그냥 적는 건 아니죠.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트랜잭션이 길이가 일정치는 않죠. 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복잡할수록 좀 더 트랜잭션이 길어질 거고 짧으면 금방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단순 샌드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이제 상점 같은 데 에스크로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지고 에스크로 안 하니까 피처는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오늘 한 것 중에서 없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